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원기총 4.1 이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죠? 이렇게 요거 그 전자칠판 자료하고요. 그거 요약해서 그 모아짓기로 해서 배부했어요. 요거하고 진도표 받으셨죠? 예, 진도표. 요 진도표 그거 좀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만 OT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원기총 이제 4.1 강의인데요. 요 4.1 교재 보니까 조금 두툼하죠? 여기 강론이에요. 그 총론까지 해서 2권입니다. 좀 양이 많죠? 여기 보니까 1500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00문제 정도 풀면은 그 커트라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1000문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커트라인을 확실히 넘기겠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양을 많이 해서 1500문제 정도를 수록을 했는데,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면 알겠지만 뭐 경찰, 검찰, 공무원 다 보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생들도 이 책을 봐요. 그래서 일단 책 자체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500문제를 넣어놨는데 중복이 되지 않게 다 삭제해서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 기출된 문제들, 뭐 옛날 그 90년대 사법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다 모아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복된 지문이 없고, 이제 요 교재 한 권 대신 이제 좀 두툼한 대신에 요 교재 한 권을 보면은 다른 책은 볼 필요 없어요. 다 넣어놨으니까. 다 넣어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위해서 그 1500문제 넣어놨는데, 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삭제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심화이론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착오라던가 이런 심화이론은 공부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근데 범죄 체계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시험에서 아직도 출제가 조금 꺼려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뺄 건 빼고 제가 강의할 거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문제 정도는 제가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문제 정도나 150문제 정도. 그래서 한 1300, 400문제 정도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재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는 머릿말이 없나? 머릿말은 형법 총론에 있는 것 같아요. 총론에.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펼쳐보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펼쳐보냐면 명예훼손죄 파트를 찾아볼까요? 총론에서 머릿말 꼭 읽어보시고요. 자, 104페이지 펼쳐보세요. 강론. 오늘 강론부터 합니다. 자, 강론 104페이지 펼쳐보세요. 거기 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그 요약표를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키워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풀다가 요게 기본 수업 순서가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그 원기총을 쭉 풀다가 판례를 잘 모르겠다. 내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때 들었던 기본 수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요게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딱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본서하고 원기총하고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려면 이만큼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당장 찾아보기 힘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기본서로 단권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로 단권화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의 집 단권화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약을 다 넣어놔가지고 그 기본서 안 찾아봐도 여기 알 수 있게끔 각 파트별로 요약을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자기가 이제 필기할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표에다가 정리해도 되고 지문에 정리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 책 자체를 단권화해서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기본서 색깔 있는 게 좋다. 그럼 기본서 봐도 되고요. 요거 난 이게 좋다. 그럼 이거 봐도 되고. 근데 둘 중 하나만 봐야지 둘 다 보면 안 돼요. 둘 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단권화로 계속 반복하겠다 그러면 기출은 풀고 틀린 것만 체크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기출 문제로 단권화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요거를 이제 5번 이상 보고 기본서는 참고하는 용도로 보는 겁니다. 하나를 정해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문제 위에 뭐 판례 기출 총전이 써 있죠. 그래서 각 문제마다 이제 이건 판례다, 이건 이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다 판례예요. 거의 다 판례고, 총론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 판례 문제 구별해놨으니까 자기가 판례만 쫙 보고 싶다 그럼 판례라고 써 있는 것만 쫙 보시면 되고, 오늘은 내가 뭐 이론을 정리해 보겠다 그럼 이론만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가 머리말에다 써놨으니까 저 총론 머리말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몇 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프라임에서 이제 9월 13일에 처음 개원을 해가지고 올인원 강의 했었죠. 그때 심화 강의로 기본서 강의했습니다. 기본 심화 같이 했고 지금 하는 강의가 이제 기출 강의예요. 요거 4.1 최근에 나왔죠. 요거 4.1은 전면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3.1로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 바뀐 책입니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내년 1차 시험 대비로 해서 1월 달에 이제 요약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 친구가 그때 나와요. 내 친구 4.1이 그때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왜 4.1입니까? 기본서 4.0인데 기본서도 이제 내년 초나 올해 말쯤에 4.1이 나와요. 개정판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다 4.1로 다 세팅한 거예요. 내년 판은 다 4.1입니다. 이렇게 세팅해놨고요. 동형 문풀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별로 뭐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 강의 쭉 듣고 나서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때는 언제냐면 계속 바닥을 키워.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때 동형 모의고사 볼 때 전범의 문제를 풀면서 그때 성적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수학하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수학하는 때는 요때가 생각하면 돼요. 요때 수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기타 뭐 학설 특강, 뭐 사례 특강, 재원 법정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특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설 특강은 할 예정이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소론 특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판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봐서 상황 봐서 학생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심화 강의 때 했던 거예요. 기본서하고 우리 일개원 기출 봤었죠? 2021년 판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한 1, 2주 지나면은 2022년 올해 1년치 기출. 지금 11월 중순인데 올해 1년치 기출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시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치 다 모아서 책이 또 나와요. 일개원 기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진도는 이제 이렇게 나갔었고요. 이게 이제 심화 강의였고, 지금 우리가 듣는 강의는 이거죠. 우리 강의였고, 지금 듣는 강의 이겁니다. 기출 강의. 자, 기출 강의는 총 18회로 할 거예요. 18회 할 건데 진도표 보면 알겠지만 강론부터 나가서 한 10회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두꺼우니까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총론이 한 8회 정도 나갈 겁니다. 한 18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도는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맞춰서 18회 끝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기출지문 다 설명할 거고요. 일단 예습으로 문제를 풀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강의 들었으니까 기본서 강의 들었던 거 한번 쫙 훑어보고 필기한 거 쫙 훑어보고 기출문제 해당 파트 진도표 나눠줬으니까요. 진도표대로 나갈 거니까 거의 맞춰 나갈 거니까 여기 맞춰서 자기가 쭉 풀어오는 게 좋습니다. 정 안 되면 뭐 그냥 돌아도 괜찮고요. 일단 풀어오는 게 좋긴 좋죠. 자, 이제 교재는 이제 원기총 4.1로 할 거고, 일단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그 심화 강의 때 기본소로 했던 거 있죠. 그때 우리가 전자칠판으로 강의했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배부를 해준 거고, 이렇게 쭉 배부해줬고요. 그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개관을 해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 잠깐 그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 분석 들어갈 건데 이제 기출지문 분석 들어갈 때에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해집 같은 경우는 풀고 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풀고 자기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 정리해 가지고 막 2번, 3번, 4번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는 교재지 풀고 버리는 교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정리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거고요.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세모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형광펜 같은 거 칠 수도 있어요. 형광펜.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동그라미, 세모 치세요. 그럼 꼭 따라서 치시고 집에 가서 무죄이거나 틀린 건 빨간색이잖아요. 그 세모에다가 빨간색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칠하고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줄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동그라미 세모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일단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 동그라미 세모 정리한 건 집에 가서 자기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개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이렇게. 그다음 필기할 것도 있겠죠? 뭐 쓰세요. 그럼 꼭 따라 쓰시고 꼭 따라 쓰세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세모 같은 것들은 집어서 빨간색 집어서 복습할 때 세모층은 부정적인 거니까 거기다 빨간색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펼칠 때 다른 형광펜 치지 마세요. 빨간색만. 그래서 책을 딱 펼칠 때 세모가 쳐져 있는 거에 빨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시험 전에 직전에 볼 때 책을 쭉 훑어보면은 다 빨간색만 탁탁 키워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금방 보죠. 일단 빨간색은 무죄이거나 아닌 거 예외적인 거니까 꼭 주의 깊게 여러 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유죄야. 어차피 다 유죄라고. 그죠? 그럼 시험장에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지문이 있는데 이거 빨간색 기억이 나. 그러면 빨간색 기억 나면은 무죄이거나 부정죄인 거니까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본 적이 없어 이건. 그럼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유죄인 겁니다. 그럼 일단 자기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그 색깔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의를 들을 때에는 전체를 듣고 키워드를 딱딱 정리하는 건데 복습을 할 때는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전체가 생각이 나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수업 들을 때는 이해를 하고 동그라미, 세모, 뭐 빨간색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동그라미, 세모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동그라미, 세모, 빨간색을 딱 보세요. 딱 보고 그 키워드만 보고 전체 내용이 생각이 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거의 공부가 된 거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이죠. 머리 입력하는 과정이고 복습은 꺼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만 계속 해가고는 공부가 머리 쌓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꺼내봐야 이게 그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복습자료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자료 배부할 건데 내일부터는 그 8시 50분, 10분 일찍 와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채점을 하고 찾아보고 정리한 다음에 9시 1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복습 자료는 이제 OX 지문인데 OX 지문이 전부 다 원기총에 있는 지문들이에요. 다 원기총에 다 있습니다. 신기하지? 없어졌어. 그죠? 그래서 뭐 지문들이 벌써 이제 지문이 이제 1번, 2번, 3번에서 쭉 지문들이 있고 이제 OX로 쭉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해설을 보면은 해설에 정답이 써 있어요. 해설. 정답. 문제. 네, 정답은 있는데 해설이 없어. 해설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 해가지고 원기총 75번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 지문 하나하나가 다 원기총 몇 번에 몇 번 지문인지가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맞은 거는 넘어가세요. 맞은 건 넘어가고 틀린 게 있잖아요. 틀린 거는 여기 해설에 원기총 몇 번 문제, 몇 번 지문이 써 있으니까 원기총을 찾으세요. 찾아서 어디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원기총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원기총에다가. 왜냐하면 이 책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교재는 원기총이니까 틀린 지문을 원기총을 찾아서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틀렸다. 지문에다가 원기총 지문 찾아가지고 빨간색으로 틀렸다. 이렇게 한번 틀린 적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체크한다든가 원기총에 체크하세요. 원기총에다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할 때 틀렸던 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습 자료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제 원기총 강의를 들었고 동그라미 세모 정리했고 근데 복습할 때 키워드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온 그 OX 지문 다 맞아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 맞아야 되는데 틀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기총에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자기가 어디를 약한지를 확인했으면 바로 찾아서 원기총에 체크해놓고 이 OX 지문을 버리는 거예요. 절대 쌓아두면 안 됩니다. 뭐 자료만 잔뜩 받아 쌓아두면 그건 내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약한지 보고 원기총 체크됐으면 이 책은 버리는 거야. 매일매일 그냥 버리세요. 그냥. 원기총에 체크하고 버리는 거야. 매일.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체크된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책을 반복하라고. 이 책을. 원기총을. 아시겠죠? 네. 버리시고. 자,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강생들도 있는데 그 인강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 매일 오전에 와서 그 프린트 자료 주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인강생들은 이걸 자기가 다운받아 프린트 출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 복사과에 가서 출력하기도 그렇고 집에 프린트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하지 마세요. 인간생이래. 인강생. 자, 인강생들은 프린트 출력하지 말고 인강생들은 이걸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채로 화면에다가 푸는 거예요. 화면으로. 그래서 화면을 보고 화면에다 풀어서 자, 답지에다가 뭐 1번, 5, 2번, X 이렇게 쭉 풀어본 다음에 화면 보고 프린트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채점에서 틀린 거 있으면 해설지 보고 원기총 찾아서 체크하고 이건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실강생들도 풀고 버리는 거니까 인강생도 프린트하지 말고 화면으로 풀고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복습자료 꼭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키워드로 생각 떠오르는 거 복습해보고 다음날 문제 풀고 틀린 거는 원기총에 체크하세요. 꼭. 꼭.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일단 그 개관을 먼저 하고 나서 쭉 들어갈 거니까 여기 프린트 자료 보시면서 거기다가 자, 거기 보면서 필기할 거 있으면 거기다 필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살인죄부터 개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죄. 이거 심화 때 배운 거예요. 자, 한 번 배운 거를 두 번째 또 보는 거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은 언제 시작되죠?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우리가 그 헌법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때는 사람 태아가 사람으로 다 나와야 사람인 거예요.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데 형법은 이제 진통을 느끼면서 이제 분만이 시작되면 애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머리부터 나오는데 그 엄마 다리 사이에서 머리가 쑥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민법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이다가 죽었어. 죽었으면 민법에서는 태아가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해. 근데 형법에서는 머리가 보였으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보일 때 죽이면 사람을 죽였다고 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부가 노출된 상태, 애가 머리가 싹 보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머리가 들이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만약 죽었어, 애가 죽었으면 민법에서는 태아가 죽은 거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형법에서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손해배상, 헌법에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법의 손해배상에서는 얼굴만 보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형법에서는 머리만 보여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달라. 예. 자, 재원적 기술 가능할 때는 아직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5.2kg 태아 사건이고요. 자, 다음. 자, 5.2kg 태아 사건에서 그 애가 이제 머리가 그 제왕절개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과실치사가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애가 죽었지 엄마가 다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애가 죽었으니까 낙태란 말이지. 낙태인데 그 형법에 업무상 과실낙태 처벌 규정이 없죠. 다 안 되죠.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무죄가 되고 민사 배상만 가능합니다. 자, 존속살해죄입니다. 이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속이 존속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범죄인데 그 존속이 직계야, 직계. 그죠? 자기가 피가 섞인 사람 중에서 존경받을 윗사람 중에 직계 만듭니다. 직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됩니다. 근데 반계혈족 안 돼요. 반계혈족. 직계, 직접 손을 살면 되고 반계혈족, 옆에 가지 뻗은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삼촌, 고모, 이모 안 됩니다. 직계만 되는 거예요. 직계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존속을 가중하면 그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죠. 두 문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을 살상하고 지 아빠를 죽이고 미국 유학 가서 도망갔어요. 나쁜 놈이죠. 이런 놈들은 포박을 반드시 체감하게 된다. 이런 거
두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 우리 형법에서 그 존속이나 가족에 넣으면 항상 법률상 개념이죠. 헌법에서도 법적 친족만 친족인 거예요. 사실상 친족은 친족이 아닌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 형법에서 예외적으로 그 사실상 친족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죠. 거기 세 가지입니다.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꼭 외워야 됩니다. 세 개. 자, 다음 이제 인지하고 입양을 봐야 됩니다. 인지. 자, 인지는 뭡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자식을 낳았는데 요 생모 같은 경우는 얘를 직접 낳았으니까 항상 존속이죠. 항상 인지를 했건 말았건 항상 존속. 근데 상부 같은 경우는 존속이 아니라 봅니다. 그죠?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이거. 유전자 검사에서 아빠라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또는 인지를 했거나 인정해서 법적으로 등록해서 인지라고 그러죠. 인지하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부라고 넣으면 그 존속이 아니라 풀어야 돼. 원칙은 인지했다는 말이 나올 때만 존속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입양입니다. 자, 입양이라는 건 이제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 데려오는 게 입양인데 요건이 두 개가 있죠. 형식 요건, 실질 요건. 형식 요건은 신고해야 돼요. 구청이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입양 신고를 주로 많이 하겠죠. 많이 하는데 입양 신고 대신에 출생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생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입양했을 때는 주로 출생 신고 많이 해요. 그래서 주소 내라는 거를 남들한테 알리기 싫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출생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법에 보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출생 신고해도 입양 신고를 봐줘요.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주워온 자식이라고 신고하거나 내가 낳은 자식으로 신고하거나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고로 봐줍니다. 그다음 실질 요건이 이제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있으면 양부모가 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양부모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요건 다 갖추면은 존속을 주인 게 되는 거고 요건 못 갖추면 존속이 아니니까 보통살인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부모, 양부모 둘 다 존속이다 이렇게 봐요.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친양자 제도는 헌법에서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형법에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친양자 제도는 생각하지 말고 형법에서 일반 입양이다 그러면 일반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입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존속됩니다. 자, 영아살인죄. 영아살인죄는 존속이 영아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 다 영아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 이 영아라는 게 젖먹이죠. 젖먹이는 1살, 2살까지가 영아란 말이에요. 2살 젖먹이니까. 근데 그런 영아 중에서도 보면 분만 직후 영아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래서 젖을 먹는 애라고 다 영아가 아니고 방금 막 태어난 애만 영아입니다. 방금 막 태어난 애만. 예를 들면 이제 살형 문제에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죽였다. 6개월 영아야. 젖을 먹으니까 영아라고. 영아살인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기 수식어가 있죠. 방금 막 태어난 영아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6개월 된 영아를 죽였다 그러면 보통살인죄입니다. 이건 보통살인죄. 막 태어난 영아만 기체란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신세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자기 영아를 죽였는데 막 태어난 애기 지금 막 태어난 애기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다 영아살인죄 되는 거 아니죠. 동기가 또 필요해. 동기가. 그래서 치욕은폐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치욕은폐 동기가 있을 때만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다 맞으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존속은 법률상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안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착오의 문제가 있죠. 자, 나는 이제 사적으로 소생한 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다른 남자랑 애를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적으로 출생한 아기. 그래서 아주 치욕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남편의 아기였습니다. 반대로 난 남편의 아기인 줄 알고 딱 낳았단 말이죠. 남편의 아기는 치욕스럽지 않죠. 근데 실은 밖에서는 사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착오가 있을 때, 자, 이게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이 동기라는 게 사람 머릿속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실제가 다를 때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 그러면은 인식과 실제가 다를 때 둘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동기의 착오는 그 착오가 있을 때 실제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식만 고려하는 거, 인식만. 자, 동기. 네가 어떤 동기로 애를 죽였냐, 어떤 생각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라고 생각했다면은 치욕은 피해 동기가 인정된단 말이죠. 내가 바깥에서 딴 남자랑 애를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되는 거고, 남편의 아이다 생각했으면은 그냥 보통 애를 죽였다 봅니다. 보통 죄를 봅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음 위계살인죄입니다. 자, 위계살인죄는 갑이 A한테 위계를 써서 커피에 독약을 넣어서 먹여 죽였다. 커피에 독을 넣어서 먹여 죽였다. 위계살인죄 아니죠. 보통살인죄입니다. 보통살인죄. 그럼 위계살인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에 독을 넣어가지고 같이 죽자고, 같이 자살하자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살하게. 그래서 속여서 죽이는 거는 보통살인죄고, 속여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 때 이게 위계살인죄입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계살인죄가 되었을 때는 처벌 어떻게 합니까? 250조에 따라서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경찰 순경심에 나왔죠, 한번. 그래서 위계살인죄는 보통살인죄에 따라 처벌된다 맞고, 최근 기출 요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살하게 만들었을 때 아버지니까 객체가 존속살해로 처벌되는 맞는 거예요. 최근 기출 됐습니다.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책을 펼쳐보세요. 자, 이제 문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펜은 뭐 샤프가 제일 좋아요. 샤프가 제일 좋은데, 뭐 볼펜이나 이런 거 쓰실 분들은 색깔 없는 거, 까만색 쓰세요. 까만색. 그래서 요 단권을 할 때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처음부터 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을 쓰면은 나중에 다 중요해 보여. 책 덜어주고 버려야 돼.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 까만색을 써야 됩니다. 까만색 눈에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필기라거나 동그라미 세모 치거나 쭉 까만색을 쓰다가 두 번째 볼 때, 아니면 그 두 번째 볼 때 이건 진짜 중요하다, 아니면 선생님이 색깔 칠하고 했을 때 그때만 색깔을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업 중에 쓰는 색깔은 까만색하고 그 다음에 빨간 형광펜 딱 두 개만 준비하세요. 다른 색깔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색깔을 쓰면 헷갈려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색깔은 두 번째 볼 때부터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자, 까만색 펜 드시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이탈하기 시작한 때 분만의 개시가 된 때이다. 분만 개시 밑줄. 뭐 자대 고칠 필요 없어. 그냥 쭉 밑줄이면 돼. 밑줄 씁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옆에다가 민법, 손해배상, 전부 노출. 형법 하면 선법도 같이 해줘. 와, 너무 좋지? 그래서 민법, 손해배상, 전부 노출. 다릅니다. 자, 2번. 조선원이 분만에 기시된 후 분만 중 태아를 질식해 했다. 자, 밑줄. 분만 중인 태아 밑줄. 자, 태아라고 나왔으니까 태아처럼 보이잖아요. 낙태처럼 보인다고. 근데 분만 중이란 말 때문에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업무상 과실 치사 동그라미. 태아라고 나왔어도 분만 중이란 말 때문에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과실낙태가 아니고. 됐죠? 자, 3번. 자,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제왕절개는 빨간색. 이거 사람 아니잖아. 무죄잖아. 빨간색. 제왕절개 빨간색. 형광펜 배부했죠? 빨간색. 자, 제왕절개술의 경우 임산부 상태 변화, 경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 제왕절개가 가능하였고 규범적 필요한 시기를 사후적 판단해서 분만의 시기로 볼 수가 없답니다. 그죠? 무죄니까 빨간색. 자, 4번. 자, 똑같은 말이죠. 그것도 진통이 없었으나 두 번째 5.2kg까지 성장해서 제왕절개술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네 번째 줄 가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안 돼요. 치사 세모. 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치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치상도 안 돼. 치상 세모.
근데 이 치상의 객체가 누구예요? 임산부죠? 임산부 빗줄.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다. 왜? 임산부, 엄마가 다친 건 아니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그죠? 정확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2번, 1번. 자,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 과실로 임신이 32주 임산부 뱃속에 태아가 사망하였다. 이건 진짜 태아가 죽은 거예요. 태아가 죽었는데 엄마한테 상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방금 봤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에 2번.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낫을 들고 다가갔다. 낫 빗줄. 예, 낫을 들고 살인의 실행착수 인정됐고요. 자, 3번. 살인죄 범죄 의사는 반드시 그 목적이나 목적 세모. 목적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인 계획 세모. 목적이나 계획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좀 뭐 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 희망 써놓고 세모 치든가 하면 됩니다. 희망. 그래서 목적이나 계획이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고의가 인정되려면 셋째 줄 인식하거나 인식 동그라미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된다. 그 다음 넷째 줄 미필적 고의 밑줄 이런 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됐죠? 잘 나오는 질문이죠. 3번은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의사가 나올 때 거기 목적, 계획, 희망 필요 없고 인식, 인용 필요하다. 자, 4번. 자, 강목세 파이프로 사람을 막 때렸습니다. 살인고 인정되겠죠? 이런 건 쉽습니다. 자, 3번 문제 1번. 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죄 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인하기 위한 계획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거봐. 계획 필요 없다 그랬잖아. 계획 세모. 고의가 인정될 때 계획 필요 없어요. 계획 없어도 돼.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인적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한 과도를 가지고 힘껏 찔러 죽였는데 순간적 범위 발생이었습니다. 순간 동그라미. 그죠? 그러니까 고의라는 게 예전부터 계획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사전 계획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의도가 생기면 그것도 고의란 말이에요. 순간적 발생도 고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팔레 포인트. 계획 세모 순간 동그라미 고의가 포인트예요. 자, 2번. 자, 9살 어린애가 불과 한 걸을 쉽게 제한할 수 있는 피해자 목을 가만 졸랐죠? 목 동그라미. 이건 쉬운 거죠. 목은 급소니까 목을 막 누르면 살인고 인정되는 거예요. 자, 3번.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환 출신이 무술 방법으로 울대를 쳤습니다. 울대 동그라미. 울대가 목이죠. 목 성대. 급소입니다. 살인고 인정되고요. 4번.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차 승강구에 뛰어올라 적재됐던 음산물의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찰을 명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을 폭행하여 빗줄. 폭행해서 죽었으면 폭행치사죠. 살인고의 당연히 부정되겠죠. 요 판례 나올 때 폭행이라는 말을 꼭 써줘요. 폭행이라는 말을 꼭 써줍니다. 그래서 밑줄 쳐서 폭행치사입니다. 이건. 자, 4번입니다. 1번. 강도가 베개로 머리를 눌러서 머리 밑줄. 예. 머리를 베개로 눌렀으니 살인고 인정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2번. 자, 이번도 두 번째 줄 가면은 계속해서 머리 밑줄. 이것도 이제 고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총을 쐈어. 이건 당연히 살인고 인정됩니다. 자, 다음에 4번은 칼로 찔렀어요. 살인고 인정되겠죠. 쉽습니다. 5번입니다. 자, 존속살해죄인데, 자, 1번 보니까 자신의 직계 존속을 살해했다. 일단 존속은 자기 윗사람을 말하고요. 존경받을 윗사람 존속. 직계여야 됩니다. 직계 동그라미. 반계는 안 돼. 쓰세요. 반계. 직계는 되고 반계는 안 돼요. 아빠 엄마 말고 옆으로 삐져나온 가지 삼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직계만 되면. 그리고 사실상 사실세모. 법률상만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다음에 3번 2번. 자, 삼촌 세모. 3번에 고모 세모. 4번에 계모 세모. 삼촌, 고모, 계모 이런 거 전부 다 그 피가 안 섞였어요. 피가 섞이지도 않고 직계혈족에는 반계야. 삼촌, 고는 반계혈족이라고. 그래서 존속사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거기에 2번에 뭐 따로 생활하고 있다. 3번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촌, 고모 이런 친족이 있는데 뭐 같이 살고 있다 동거, 따로 살고 있다 별거. 선생님 이거는 형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친고죄고요. 친족 상도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친족 상도례는 재산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재산죄에서 아시겠죠? 그걸에다 쓰세요. CF 참고 친족 상도례. 그래서 재산죄에서 친족 상도례가 뭐 같이 산다, 따로 산다 그걸 구별하는 거지. 지금 존속 살인인지 보통 살인인지 할 때는 같이 살건 따로 살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아시겠죠? 재산죄 친족 상도례는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했다. 자, 인지하지 않은 밑줄 생모 동그라미. 자, 생모는 인지를 했건 말았건 항상 종속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죠. 근데 만약에 생모를 생부로 바꾸면 틀린 말 되죠. 그죠? 생부로 바꾸면 틀린 말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생모 그러면 인지를 했건 말았건 항상 존속이라고. 근데 이제 생부라고 딱 바꾸면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인지를 했다 그러면 존속인데 인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존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모인지 잘 보고 풀어야 된다고 이게. 됐죠? 자, 6번도 생모 동그라미. 생모는 항상 존속입니다. 다음 6번 문제. 자, 넣었잖아. 1번하고 2번. 그죠? 1번. 자, 혼인의 출생자가 밑줄 호적의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밑줄 호적의 친부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부가 세모가 됩니다. 세모. 존속 아닌 거예요. 자, 근데 2번 호적의 친부로 등재된 밑줄. 호적의 친부 등재됐으니까 존속 맞죠? 이때는 생부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부는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묶어서 잘 비교됩니다. 자, 3번. 자, 양자병된 사람이 실부모를 죽였습니다. 실 동그라미. 실부모가 생부모죠? 존속입니다. 자, 4번. 피해자가 벌어진 영화를 피고인 주워다 기르고 그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했습니다. 자, 출생신고도 입양신고로 봐준다 그랬죠. 그 다음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밑줄. 그러니까 이제 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봐주기 때문에 형식요건은 충족이 된 건데 여기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 엄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합의가 없는 거예요. 합의가. 그럼 입양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존속이 아닌 거죠. 그죠? 존속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양친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실질 요건 구비가 됐다. 합의가 있다죠. 그 다음에 출생신고는 형식 요건도 갖췄죠. 다 갖췄잖아. 그럼 입양이 된 거죠. 자, 그럼 자기를 양육해오던 사람을 죽였을 때 존속 사례가 성립을 합니다. 양육, 양 동그라미. 자, 저 3번 지문은 이제 실부모, 실의 동그라미 쳤죠. 네, 5번에 양육의 양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실부모, 낳아준 부모, 키워준 양부모 둘 다 존속인 거예요. 둘 다 존속. 근데 양부모인 경우는 그 실질 요건이 없었다는 판례도 있고 있었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영어설제 들어갑니다. 7번입니다. 자, 산모가 자신이 분만한 적출 영화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자, 사생아로 오인 밑줄. 자, 이 착오가 있을 때, 오인이나 착오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식을 기초 못하고 그랬죠? 사생아로 오인했으니까 치욕은폐 동기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됩니다. 틀렸죠? 보통 틀렸고. 다만 이제 그 위에다 쓰세요. 다만 뭐라고 쓰면 됩니까? 남편 아이로 오인한 경우라면 보통 살인죄죠. 그죠? 위에다 CF 이런 거 쓰면 돼요. 사생아로 오인한 경우는 영아살해죄고 치욕스럽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 아이로 오인했다면 그거는 보통 살인죄입니다. 자, 2번 객체는 분만 직후 영아다 맞고요. 그 분만 직후란 말 빼면 틀린 말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위계로 자살을 결의하게 했을 때 위계살인죄죠. 자살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살교사죄 되는 거 아닙니다.
위계로 자살하게 하면 위계살인죄라고 그래요. 위계살인죄. 자살교사로 처벌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설가 보면 써 있어요. 해설가 보면 자, 위계 위력으로 촉탁 승낙 자살을 결의하면 위계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속여서 자살하게 했을 때 죄명하고 형벌을 봐야 되는데 죄명은 위계자살죄가 아니에요. 위계살인죄. 위계살인죄로 보고 처벌은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은 살인죄. 아시겠죠? 자, 다음 6번, 4번입니다. 자, 영아살해죄 예비모 처벌정이 있다. 틀렸죠? 자, 4번 해설 체크하시고 4번 가보세요. 자, 살인죄에서 예비모를 처벌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개, 속, 살인죄가 있죠? 하나, 둘, 셋, 세 밖에 없습니다. 개가 뭐예요? 위계살인죄. 그 해설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위계살인죄, 개 동그라미. 그 존속살해죄, 속 동그라미. 살인 동그라미. 개, 속, 살인 이렇게 세 개만 딱 예비를 처벌합니다. 나머지 뭐 영아살해, 뭐 촉탁승낙살인, 자살관련 예비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 속, 살인만 예비를 처벌하고.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존속은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사실세모. 자, 사실상이 존속에 포함되는 거는 유기강간 강의된 행위 3개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자, 또 마찬가지죠. 사실세모.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아살해죄나 보통살인죄 됩니다. 아, 또 나왔네. 3번. 사생아인 줄 알고 밑줄. 그럼 영아살해죄고요. 4번. 남편아인 줄 알고 밑줄. 그럼 보통살인죄죠. 자, 자살관여죄 9번입니다. 기억번. 자,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도와주는 범죄인데 도와주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줄, 뭐 적극, 소극, 물질, 정신방조 다 가능하죠. 자, 니은번. 자살방조가 되려면 구적 자살을 원조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4. 디귿번. 자살 중인 사람을 살해하면 자살방조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살인죄가 됩니다. 자, 이제 A가 못 매달아서 이렇게 천재 목을 매달고 이렇게 여기가 의자 위에 올라와서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갑이 가가지고 야, 저기 의자를 좀 치워줘라. 나 자살할 건데. 그래서 의자를 싹 치워줬어요. 매달 주었겠죠. 그럼 자살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자살을 도와주면 자살방조죄. 근데 이 사람이 목을 쭉 잡아당겨서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을 살인한 거죠. 그럼 살인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살을 도와줘야 자살방조고 자살하고 있더라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됩니다. 자, 리얼번. 자, 7세, 3세 동그라미죠. 자, 피해자가 이제 7세, 3세니까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이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해당한 거죠. 살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죄명은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 근데 만약 나이를 바꿔서 애가 17세, 23세 나이가 좀 있었다. 그럼 판단력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판단력 있는 애들이 자살했으면은 애들은 살해당한 거로 보는 거고 판단력 있는 애들은 스스로 자살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빠의 죄가 자살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자살 방조. 나이나 판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7세, 3세니까 네 번째 줄에 자살 교사죄, 자살 X. 애들은 자살을 못해. 살해당한 거라고.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미음번. 자, 거기 써 있죠.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죽자고 권유해서 자살하게 했으면 이거는 자살한 게 아니고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겁니다. 자살한 게 아니니까 위계살인죄 아니죠. 보통살인죄, 보통살인죄. 위계살인죄는 속아서 자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니까 자살을 못한단 말이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라고. 그래서 위계살인죄가 아니라 자살방조죄도 아니고 그냥 보통살인죄가 정답입니다. 자, B번. 자, 여기 이제 최근 경찰선진 기출이에요. 위계 위력으로 승낙받아 살해했을 때 촉탁 승낙받아 살해하면 이제 위계살인죄 성립을 해요. 처벌은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에 따라 처벌되는데 존속의 승낙을 받고 죽였죠. 존속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됩니다. 네, 존속살해죄 밑줄. 이게 올해 승진 기출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번. 자, 1번 이제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같이 죽자 그러니까 기름을 사다 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휘발유 사다 줬어요. 휘발유 밑줄. 자, 이때 피해자는 꼬마애가 아니라 성인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게 아니라 자살한 거 맞아요. 그리고 휘발유 사다 준 거 자체가 자살을 도와준 거죠. 자살 방조가 됩니다. 자, 근데 2번. 자, 여자친구, 얘 남자친구가 그래서 친고 세모. 뭐 여자가 남자 상관없고 아무데나 친고 세모.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분신 자살하겠다고 하자 라이터를 건네줘. 결과 숨졌습니다. 자, 라이터를 건네준 건 똑같아요. 라이터 밑줄. 그럼 자살하고 있는 사람한테 휘발유 건네주면 죄가 되고 라이터 건네준 건 죄가 성립하지 않았죠. 근데 휘발유다 라이터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가 아니고 그 세모 친구에다 세모 쳐였죠. 그래서 얘 남자친구가 와서 진짜 자살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아 저놈이 진짜 죽을 생각이 없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쇼를 하는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휘발유냐 라이터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판례를 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그거로 구별해야 된다고. 그거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인터넷 사이트 자살 관련 카페에 청소년 판매 광고를 했는데 그 편취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했대잖아요. 그죠? 다른 경로 빨간색. 자, 다른 경로로 입수해서 죽었으니까 피고인들이 도와준 거 아니죠? 딴 데서 약을 사다 먹고 죽었잖아. 피고인이 도와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무죄입니다. 자, 다음 4번. 자, 갑의 여를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을 고용하면서 자, 고용 동그라미. 네, 거기다 쓰세요. 예비 동그라미 쓰시고 예비 동그라미 딱 써놓고 자,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다. 약속 세모. 거기다 음모 써놓고 X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그 청법자를 고용한 것은 인적 예비죠. 인적 예비. 그리고 이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음모 행위죠. 서로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돈 줄게. 같이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자, 둘 다 될 때 예비랑 음모랑 두 개 다 되면 음모죄 성립하지 않고 예비죄 성립하는 거죠. 그죠?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선전, 선동, 음모, 예비, 미수, 기수, 종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가 되면 미수 안 되죠. 미수 되면 예비 안 되죠. 예비 되면 음모가 안 되죠. 음모 되면 선동이 안 되지. 선동 되면 선전이 안 되지. 순서대로. 그래서 예비가 되기 때문에 음모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 돼 있는데 그 예비에다 밑줄을 딱 해놓고 바꿔 출제할 수 있는 게 음모죄다 그럼 틀린 말이고요. 미수죄라고도 출제가 돼요. 미수죄다 그것도 오답이에요. 미수도 아니고 음모도 아니고 예비죄가 정답이라고. 됐죠?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